오늘은 미아 기름 역세권에 투자하라인데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미아 기름역으로 가보시죠. 성북구 역세권에 투자한다면 4호선, 6호선인데요. 강북 번역 도심지 직장인들에겐 최고예요, 최고. 광화문, 을지로, 종로 3가 접근성이 너무 좋죠. 2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성북구를 통과하는 역 총 7개. 그럼 어디에 투자하란 말인가? 기준이 있어야죠. 우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이요. 백화점을 품고 있고요. 도보 5분 이내 지하철 이용한 가능한 아파트 단지. 거점역이요. 어디일까요? 전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서울시가 밀고 있는 역을 선택했어요. 바로 미아 사거리역. 왜냐고요? 균형 발전 촉진 지구역. 문화, 쇼핑 업무가 어우러진 21세기 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했더군요. 거긴 바로 미아 사거리 일대인데요. 균형 촉진 지구란 게 뭐냐?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정하는 지구인데요. 또 여기서 그럼 원활한 사업이란 뭐냐?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 지역에 상업, 업무, 이러한 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입주시키는 사업이에요.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또 입주할까요? 미아 균형 촉진 지구에 쇼핑 시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대놓고 말했어요. 대기업 본사와 명문 학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개발 부담금을 완화하겠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요. 문화, 쇼핑 업무가 조화된 매력적인 복합도시, 바로 미아 사거리역인데요. 백화점만 두 곳,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또 이마트가 한 곳이 있고요. 이 쇼핑 문화가 어우러진 대단히 도시를 만들었더군요. 성북구 2030 도시계획 플랜을 보면 미아 사거리역을 거점으로 한 지하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바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 왕십리역까지 이어진 노선인데요. 환승 없이 25분 만에 도달 가능해요. 그럼 4호선, 6호선, 2호선까지 환승 없이 이용 가능하겠죠? 2024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곳은 당연히 미아리 사거리역에서 가까운 레미안 센터피스, 그리고 기름역 레미안 6단지인데요. 레미안 센터피스는 백화점을 품고 있는 단지, 그것도 2개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또 게다가 이마트까지 거점역이라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췄어요. 지하철역에 2개의 백화점을 보유하고 있는 곳, 미아 사거리역, 영등포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죠. 다음은 기름역 레미안 6단지인데요. 지하철 기름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이용 가능하고요. 그 주변에는 레미안 9단지, 8단지, 1단지 등 우수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제가 특별히 6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그 매매, 전세가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름 레미안 6단지부터 가격 살펴볼게요. 거래량 추이와 가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 좋은 거예요.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래량 증감의 의미 진실해요. 누군가 각색할 수 없어요. 2006년부터 12년간 거래량을 보죠. 가격 붕괴, 약세 거래 기준선은 3,000건 이하였고요. 2018년 현재 거래량은 5,208호수인데요. 불경기에 선방하고 있어요. 기름 레미안 6단지의 경우 3번의 가격 하락기가 있었어요. 2009년, 2010년, 2012년. 2012년 가장 큰 하락폭 2,281건, 가격 하락폭이 8.77%. 와, 강남 용인권이 보통 가격 하락폭이 20%대인데 되게 선방하고 있어요. 비교적 낮은 하락폭입니다. 2018년 거래량을 보면 2012년 대비 10월 말 기준으로 2.28배가 많아요.
그리고 2018년을 제외하곤 2015년도에 가격 상승률이 높았고요. 6,847건, 거래량도 제일 높았답니다. 7.41%의 가격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특이점은 서울시에서 살고 있지 않은 외부 투자 비율이 22%였어요. 성북구의 경우 그간 12%, 많아야 14%의 외부 유입 투자 비율인데요. 거래량이 높은 경우에 서울시 비거주자 외부 유입률이 16%에서 최고 20%까지 올라갑니다. 2018년 현재 서울시 비거주자 투자 비율은 16%고요. 2018년 현재 평당 호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9억 2천만 원이고요. 2018년 상승률 43%, 그리고 최고 하락률은 8.77%입니다. 레미안 6단지 매매 전세 추이를 볼게요.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전세가율은 37%대, 매가가 당시 6억, 전세가는 2억 천. 2015년도에 들어와서 전세가율이 80%대에 접근합니다. 갭 투자가 1억 원대, 전세가 4억 9천, 매매가 5억 8천. 방금 전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시 외 비거주자 매입 비율 22%라고요. 2015년도요. 평균적으로 12에서 14%였는데 아마도 이렇게 높았던 건 1억 세팅 갭 투자 세력일 수 있어요. 2018년 현재 매가 9억 2천, 전세가 5억 천, 전세가율은 55%예요.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요. 전세가는 2억 천에서 시작했고요. 현재 5억 천, 상승가는 3억, 상승률은 142%, 연간으로 따지자면 11%고요. 매매가는 6억에서 현재 9억 2천, 3억 2천 상승했고요. 상승률 53%, 연간 4.44%네요. 사용가치는 입증됐어요. 이젠 교환가치 입증을 해야 할 텐데요. 균형 촉진지구로서 서울시가 밀어주고 있다는 점, 교통 호재가 더불어 있고요. 또 문화, 쇼핑 업무 지구라는 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교환가치 입증도 가능하다 봅니다.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 한 매매가 분석해 볼게요. 정확한 표현은 분양권 거래인데요. 2019년 2월 입점 예정이에요. 그래서 분양권 플러스 프리미엄 형태로 거래하고 있어요. 매물 현황을 보면 2008년 11월 현재 11억, 12억, 13억 이렇게 3분위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11억에서 11억 5천 이때의 매물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12억대가 한 27%, 13억대가 2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11억 선의 매물이 다 소진돼야 그 다음 12억으로 가격 상승이 되겠죠.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51% 수준이고요. 5억 6천에서 6억 6천 내외예요. 레미안 6단지하고 비슷한 전세율이네요. 종합해 볼게요. 3년간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고요. 센터피스 2015년 거래가 5억 6천, 2018년 거래가 11억, 3년간 5억 4천 상승했고요. 상승률은 96.4%, 연간 상승률은 32.1%, 전세가는 5억 6천서부터 있고요. 기름 레미안 2015년 거래가 5억 8천, 2018년 거래가 9억 2천, 3년간 상승가 3억 4천이고요. 상승률은 58.6%, 연간으로 나눠보면 19.5%네요. 전세는 2015년 4억 9천, 2018년 5억 천, 3년간 상승가 2천만 원, 약 4% 정도고요. 연간 상승률은 1.3%네요. 지금 사야 하는가? 왜 여기인가? 아까 저희가 분석했지만 매매, 전세가 상승 12년간 추이 분석을 보면요. 연간 매매가의 경우엔 연간 4.44%의 상승률이고요. 전세가는 11.9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매매가가 그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다가 3년간 오른 거죠. 그래서 전체적 12년간의 기간을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전세가가 더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사용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 사용가치 수요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낮은 가격 하락률이에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4.9%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6억 1천에서 5억 8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강남, 특히 강남이나 분당은 20%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거점 지역이에요. 지속적인 교통 여건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북선 경전철이라든가 또 인근의 GTX 광운대역이라든가 거점 지역의 장점이 모든 개발을 이 거점 지역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적정가는 얼마인가? 이 부분 참 난감하더라고요.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공공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이고 절대 투자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주로 6억 정도 주장하시고요. 시장성, 즉 뭐냐면 이제 집은 더 이상의 그냥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표현하고 또 나의 행복의 수단이고 또 어떤 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시장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9억에서 11억 정도 적정가로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뭐 공공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계속 6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가치 논리를 좀 보시는 분들은 9억에서 11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양도세 한번 볼게요. 주요 키워드는 2 years. 이거 무슨 말이냐? 2년 동안 거주해야 돼요.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 2년 거주해야 되는데요. 첫째, 2017년 8월 3일 이후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2년간 거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 같은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라서 만약에 2년을 거주하지 않고 파시면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받기 위해서는 2년을 또 거주해야 돼요. 이거는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역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 2 years 이 부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증여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현재 5억이면 4억이 필요하잖아요. 자녀가 2억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2억을 증여로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그 이자액은 무상으로 해도 그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요. 그 금액은 2억까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2억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차용증서를 반드시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차용증서를 반드시 공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억 원까지는 뭐 무상으로 빌려줘도 뭐 증여세나 아무 세금이 나오질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